송나영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고가도로에 옹벽이 무너져 그 옆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덮쳐 4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고 전날 고가차도와 관련해 붕괴를 우려한 주민 민원이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오산시청은 민원이 접수된 당일 현장 상황을 확인했지만 비가 그친 뒤에 보강 작업을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닐까요? 보강 작업은 후에 하더라도 도로 통제만이라도 했더라면 소중한 인명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북 청도에서는 토사 유출로 도로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산불 발생 후여서 우리 지역은 산사태 가능성 높거든요. 철저히 대응해야겠습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연금 공식 시작! 퇴직연금 한투, IRP 한투, 연금 이전 한투. 투자 전문가 한투가 관리 수수료 없이 평생 알아서 해주니까 퇴직연금 고민이라면 외우세요. IRP 한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당신에 대한 응원이 당신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신용보증재단이 당신을 보증합니다. 대출 고민도 뚝, 이자 부담도 뚝, 미래 걱정도 뚝.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와 17개 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하니까 든든하시죠? 함께 우뚝 신용보증재단. 춤과 노래를 즐기는 장수마을 가고시마의 100세 어르신들. 건강 비법은 흑초. 100세 시대 골골백세냐 생생백세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샘표 흑초하세요. 매일매일 흑초 습관. 샘표 흑초 100년 동안. 7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안형진의 쾌도 난법 준비되어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문경시의 돌리네 습지 탐방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소식 들어봅니다. 이어서 진보의 눈으로 지역과 전국의 정치 현안을 바라봅니다. 임미애의 그래도 정치 함께하죠.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을 수 있거든요.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형진의 쾌도 난법, 코로나 엔데믹 이후 캠핑 열기가 지속되면서 관련 용품 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문을 연 성남 율동공원 오토캠핑장은 첫 예약에만 27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수려한 우리 지역에도 적극적으로 캠핑 장소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자연 환경이 수려한 안동을 비롯해 경북 북부에 캠핑장을 개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먼저 전국 야영장 현황 어떻게 되나요? 네,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한국관광협의중앙회의 작년 발표에 따르면요. 2023년 4분기 전국 야영장이 3,747개소였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4분기에 3,280개 대비해서 467개, 거의 1년에 14.2%나 증가했는데요. 네. 이는 관련 통계가 공시된 2009년 이후 4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전체 야영장 중 일반 야영장이 2,999개로 80%를 차지하고요. 자동차 전용 야영장은 748개로서 20%를 차지합니다. 4분기 기준 전국 야영장은 2019년에는 2,367개였는데 2020년에 2,534개, 2021년에 2,873개로 가파르게 증가한 뒤 2022년 처음 3,000개를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898개소로서 전국에서 가장 많고요. 그 뒤에 강원도 776개소, 우리 경북 448개소, 경남 377개소, 충남 340개소, 충북 274개소,
전남 193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야영증이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 175개고요. 또 한국관광공사가 2023년 12월 발표한 캠핑 이용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은 국내 캠핑 이용자가 2019년에는 399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534만 명으로 1년 새에 33.8%, 즉 135만 명이 늘었고요. 2022년도에도 583만 명으로 449만 명, 한 9.2%가 더 늘었습니다. 네. 또 국내 캠핑 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으로 5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군요. 특히나 네. 우리 경북 북부 지역은 캠핑장 같은 걸 만들기에 자연 환경이 굉장히 수려하니까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우리 경북 북부가 참 아시듯이 산과 강, 호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동댐, 이마댐, 영주댐도 있고요. 또 안동이 물 좋고 경관 좋기로는 매우 유명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영주 소백산도 참 좋습니다. 캠핑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자연적인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국 어디에 비춰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캠핑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매우 매력적인 곳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3년 10월에 안동 강변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캠핑 문화축제인 2023 제16회 고아웃 캠프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 한 1,500동 규모의 캠핑존을 중심으로 총 약 한 15,000명이 참가했는데요. 우리 안동의 인구가 2025년 6월 기준으로 15만 3,754명입니다. 그러니까 안동 인구의 한 10분의 1에 해당하는 분들이 캠핑 축제에 몰렸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강 주변, 댐 주변, 소백산 주변에 이 캠핑 사이트만 잘 조성하면은 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올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이게 캠핑 사이트 조성이 중요한 게 예산 대비 가성비가 매우 높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땅만 확보하고 거기에 수도시설, 간단한 샤워장, 데크, 화장실, 전기시설만 해놓으면 되니까 예산이 얼마 들지가 않습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동네에 동사무소 하나 건축하는데 얼마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들까요? 저번에 그게 한 대략 100억 원 내외 드는데요. 100억이요. 예, 한 3, 4층 지으려면 100억 정도 듭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보면 지하 주차장도 많이 조성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한 면당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 차 한 대 세워놓는 면당이 네. 대략 한 1억 원 들거든요. 한 면당 1억이요? 한 면당 1억 듭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100짜리 정도 이제 주차장을 지하 주차장에 조성하려 그러면 10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드는데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은 우리 캠핑장 조성 매우 쉽고 적은 예산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캠핑을 오면요. 그냥 자는 게 아니라 거기 관련해서 고기, 채소, 물, 술 등을 그 지역에서 다 사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1박을 당연히 합니다. 캠핑은. 그래서 체류형 관광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 지역에서 오래 머무르니까 관련 관광지도 많이 가게 될 수밖에 없고 지역에 대한 경제 유발 효과가 막대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특히나 뭔가 경북에 캠핑장을 조성할 만한 공간이 굉장히 많겠지만 경북 지역 중 어디를 추천하실까요? 참 하도 많아가지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영주시 풍기읍의 경우에는 또 온천 휴양지구로 지정된 곳에 빈 땅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도 좋은 땅이 많고요. 그런데 풍기읍은 소백산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서 그 풍광이 스위스 알프스보다 좋으면 좋아지 절대 뒤처지지 않거든요. 네. 제가 오늘 또 영주에 어떤 사건 관련차 왔는데 네. 이 풍기가 참 이 공기도 좋고 온천 물도 좋고 갈비살도 맛있고 버섯도 맛있습니다. 그런 곳에 캠핑 사이트를 여러 곳 조성하면 캠핑적인 몰러 올 가능성이 많다는 건데요. 그렇겠네요. 또 하회마을도 부용들을 비롯해서 절경이 마을을 이래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 또 우리 청송도 읍내에 망미정이라는 참 좋은 정자도 있고 거기 기암절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러 사이트들이 우리 경북 북부에 참 많습니다. 청송은 또 유네스코 지정 세계 지질공원이라서 군 전체가 참 아름다운데요. 다
다만 다 아시듯이 우리 지역 상당수가 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 때문에 제약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저도 참 화가 나는데 하루에 우리가 물 대주다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희생만 하고 있는데 발전은 저쪽 구미나 이쪽 김천 남부만 시켰고 우리 경북 안동 영주 이런 데는 몇십 년째 이래 희생만 하고 있는 게 참 이 지역에 사는 사람도 분통이 터지는데요. 네. 국회의원들도 뭐 사실 잘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상수원 보호 관련 법규도 일정 정도 개정을 통해서 우린 낙원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을 위한 클린 시설 이런 경우에는 설치를 허용한 쪽으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클린한 캠핑 시설을 허용한 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점은 우리 경북 북부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뭐 좀 이따가 임미애 의원님 또 방송하시기도 하지만 임미애 의원도 의성 출신으로서 또 이런 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집권 네. 여당에 또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니까 더욱 기대가 큽니다. 자, 이 돌아오면 우리 지역의 경우에 매번 기업 유치를 부르짖고 있고 정치인들 공약으로 수십 년째 언급되고 있는데 한 20, 30년 이래 돌아보십시오.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만큼 네.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고요. 노력은 해야 하는데 노력만 하고 결과가 좀 많지 않은 기업 유치 현실이라는 점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것대로 노력을 하되 또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을 잘 봐야 되는 건데요. 네. 그게 바로 우리 경북 북부의 장점이죠. 우리 전부 이 산골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이 산골에 즉 산악가, 강, 댐을 이용해서 도처의 캠핑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우리 지역을 경북 북부 지역을 캠핑 문화의 중심지로 홍보하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네. 좀 전에 소개해 주신 성남 캠핑장의 경우에는 뭐 반려견 배려 캠핑장도 조성해서 호응이 크고 요즘 반려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타 이래 종류별 다양한 다채로운 캠핑 시설을 조성해서 인기가 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걸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성남보다 우리가 환경적으로는 뭐 비교가 되겠습니까? 훨씬 좋죠. 네. 깨끗하고 막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캠핑 문화 중심 도시로의 우리 안동을 비롯한 우리 경북 북부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정치권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참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역 환경을 활용한 캠핑장을 조성해서 경북 북부권을 발전시켜보자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영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땡긴다 땡겨 매콤새콤 달콤한 맛 무침에는 역시 땡기네 가오리 장례식장 등 각종 대소사 최고의 인기 메뉴 땡기네 가오리 물이 생기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포장 배달 택배 모두 가능한 안동 땡기네 가오리 054-852-4988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이 오늘의 유관순이 됩니다. 편견 없는 세상을 꿈꾸는 뜻이 오늘의 김구가 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헌신이 오늘의 안중근이 됩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은 이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6시 20분 44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입니다. 문경시의 소중한 생태 관광지죠. 문경 돌리네 습지. 오늘 이곳에 탐방센터 개소식이 있었는데요. 문경시 환경보호과 서승환 주무관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문경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승환이라고 합니다. 네, 생태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죠. 문경 돌리네 습지. 사실 이곳이 생소한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문경 돌리네 습지는 이제 문경시 삼북면 우곡리 굴봉산 정상부에 형성된 습지입니다. 이름에서 이제 돌리네란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네. 지질학 용어로 석회암 지대의 빗물이나 지하수로 인해 석회암의 주성분인 탄산칼슘이 녹아 오목하게 꺼진 지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돌리네 지형은 물빠짐이 좋아 밭농사를 짓는 곳이지만 문경 돌리네 습지는 특이하게 물이 계속 공급되고 물빠짐이 적어 습지로 형성된 곳이며 생태뿐만 아니라 지형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드물고 특이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돌리네 습지에는 희귀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어떤 생물들이 이곳에 서식하고 있나요? 습지에는 수달, 담비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6종을 비롯해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3종을 포함하여 93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생태적으로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습지에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생태계를 안정시켜 동식물의 안전한 서식지를 제공하여 생태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돌리네 습지에는 탐방로와 쉼터도 갖춰져 있고 오늘 탐방센터 준공식도 가졌잖아요. 어떤 시설들이 마련돼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실까요? 이전에는 이제 습지 인근에 안내 시설이라든지 체험 공간이 없어서 습지의 생태 지질학 정보를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탐방센터는 약 300평의 이제 3층 규모이며 지하 1층은 석회동굴 벽화와 물속을 표현하는 천장형 미디어 영상을 전시하여 마치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 속에 있는 듯한 생동감을 주는 공간으로 조성하였으며 네. 지상 1층은 습지 정보를 전달하는 체험버스와 습지의 사계절을 영상으로 표현하는 파노라마 전시, 그리고 습지에 사는 동식물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디어 정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상 2층에는 어린이 체험관과 실내 교육을 할 수 있는 다목적실, 야외 테라스 등을 마련해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과 자연을 느끼며 쉴 수 있는 쾌적한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이제 준공식을 오늘 개최하였지만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서 시운전하고 있으며 올해 한 가을쯤에 손님 맞이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태 탐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찾으실 텐데 문경 돌리네 습지를 잘 살펴보기 위한 탐방 방법이나 경로도 추천해 주실까요? 습지는 자동차의 출입이 불가하므로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전동차를 이용하여 습지 입구까지 이동하여 도보로 탐방하시면 됩니다. 보통 습지 입구에서 전망대로 이동하여 습지 전경을 보고 오솔길을 따라 석회암석원을 관찰한 다음 탐방로를 따라 습지 중앙을 가로지르는 데크를 따라 탐방하시면 고즈넉한 습지의 풍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탐방로와 습지 정보,
스탬프 투어 하는 방법은 주차장에 비치된 리플릿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문경시에서 돌리는 습지 보호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정책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문경시는 습지의 현명한 이용과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 활성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중점 사업으로 훼손지 복원 사업을 뽑을 수 있는데 2019년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3단계 복원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사업 내용으로는 습지 원지형 복원과 경작지로 활용된 식생 복원, 그리고 관찰 데크, 그늘막, 해설판과 같은 탐방 이용 시설 설치, 그리고 인공 새집, 하늘 다람쥐 둥지, 곤충 호텔과 같은 서식지 조성, 마지막으로 습지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관찰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이 돌리는 습지와 관련해서 조만간 아프리카 짐바브웨를 찾으실 거라고 들었거든요. 혹시 어떤 이유로 가시는 걸까요? 저희가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도 2024년 2월에 문경 돌리네 습지가 람사르 습지도 지정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추진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사업이 올해 1월에 인증을 받게 되어 그 인증서를 수여받으러 짐바브웨에 개최하는 제15차 람사르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돌리네 습지 관광객이나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자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며 문경 돌리네 습지는 생태 디지털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귀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탐방하실 때는 쓰레기를 지정된 곳에 버리시거나 가져가시고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여 훼손을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돌리네 습지뿐만 아니라 자연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되며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미래 세대로 물려주는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문경 돌리네 습지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문경시 환경보호과 서승환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미의 그래도 정치 진보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전국적인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먼저 의원님께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이시잖아요. 네. 농업, 농촌 부문에서 5년 우선 반영해야 할 국정과제를 선정해서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네. 어떤 제안이었나요? 저희 전국농어민위원회가 민주당 내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 농정 공약을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 이제 대선 끝나고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이렇게 좀 정하고 그리고 예산도 계획도 짜고 이러기 때문에 그 기획위의 농업 농촌 부문의 의견서를 전달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렇게 농정사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 공약 과정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의견에 담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던 게 농정을 그냥 농림부가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그야말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의 농정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 기능을 좀 강화하자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가 농지 이양 은퇴 직불금 제도를 월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농업인 퇴직연금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고령농의 은퇴를 지원하고 새로운 농민의 유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의미에서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재지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농지가 없고 또 고령농은 이 농지로부터 떠나고 싶은데 농지 거래가 없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제2의 농지 대개혁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농지를 좀 집적화하기 위한 농지 관리 기구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전국농업인위원회에서 제안한 농업인 퇴직연금제, 농지 이영 직불금 확대, 농지관리기구 설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실시 등은 이미 농정공약에 반영된 상태라고요? 예. 저희가 공약 중에 우선순위 판단해서 국정과제에 반영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먼저 이제 대선 당시에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미 상당수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과제에 논의되고 있는 중에 저희가 농정대전환위에서 우선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과제를 선정해서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나저나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석을 계속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특검 소환에 이어서 내란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요. 네. 윤 전 대통령 왜 계속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전 이건 아직도 자신이 구속된 게 매우 부당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적부심도 청구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뭐 이런 행위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건강상 문제로 뭐 특검 수사나 재판에는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외치는 그 왜 전 미국 국무부의 그 국제형사사법대사라고 하는 모스탄이라는 사람을 만날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면 윤석열 씨는 이 뭐라 그럴까 사법 체계 자체를 이 과거 자신의 직업이 검사였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철저하게 유린하고 있는 거다. 가지고 노는 거다. 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스탄 교수 얘기를 해서 그런데요. 이 최근 모스탄 교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됐다는 허위 주장을 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고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분이 국적이 미국이에요. 네. 그리고 어쩌면 뭐 주한 미 대사로 부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표적으로 가짜뉴스,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퍼뜨리고 있는데요. 네. 지난 6월 26일 날 미국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의 기자회견에서 모스탄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뉴스를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장은 이미 허위로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21년도 말에 온라인상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런 소문이 좀 퍼져 있었는데 그때 검찰이 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했고 그때 이 사실을 퍼뜨렸던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리고 22년도에 이 사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시 어떤 뭐 교회에 뭐 초청 강연으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하거든요. 곧 있으면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정치적 의도가 뻔한 것 아니겠는가. 네. 국내외에 있는 보수 세력과 연계해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좀 보이는 거다. 그리고 윤석열 씨는 이 모스탄의 부정선거론에 편승해서 본인이 저질렀던 내란의 범죄를 좀 덮으려고 하는 정치적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과 만나려다가 특검이 접견 제한을 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는데 손편지를 또 주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너무 윤석열 씨가 너무 구차하지 않은가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씨가 해야 되는 거는
그 재판에 성실하게 정말로 본인이 정당한 계엄이었고 정당한 통치행위였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윤석열 씨가 해야 되는 건 재판에서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해야 될 일이지, 수사나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국제적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위세를 등에 업어서 뭔가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한때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직을 수행했던 사람으로는 너무나 좀 궁색하다라는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저희가 부끄럽습니다. 국민들이. 네, 저희가 3대 특검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순직 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윤 전 대통령 경로설에 대한 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에 이어서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의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증언이 이제 왜 계속 터져 나오는 걸까요?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긴 한가 봅니다, 이게. 그전에는 윤석열 씨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경로성이라는 것 자체가 전면적으로 부인되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로설이라는 거는 최혜경 그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개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결정짓는 그 중요한 단서기 때문에 이 경로설이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 11일 날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받고 크게 화를 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충면 전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이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내는 것을 내가 봤다, 목격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그리고 왕윤종 전 경제안보 비서관은 그 다음날 15일 특검 조사에서 VIP 경로서를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충면 씨나 왕윤종 전 비서관은 이 VIP 경로설이 제기된 23년이죠. 23년 7월 31일 날 국가안보실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증언해줬다라는 거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수사 외압의 진상을 다 밝힐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에 김태효, 이충면 이런 사람들이 경로에 대한 진술은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수사에 그럼 어떻게 개입했느냐라는 개입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특검이 단순한 경로를 넘어서 구체적인 수사 개입 정황을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는가. 이거에 특검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특검은 건진법사 게이트와 집사 게이트 또 양평 고속도로 의혹 수사까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건진법사 법당을 압수수색했는데 공천 개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좀 많이 놀랐는데요. 네. 예, 그 법당, 드러난 법당이 일본 신을, 그것도 일본의 그 태양신? 네. 제1신이라고 하는 그 신을 모시는 법당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저희 그 지역에 영주시장의 경우, 무당에게 수십억의 기도비를 갖다 주면서 이게 사건화됐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저는 지역의 무당인 줄 알았어요. 무속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건이 이만큼 드러나는 걸 보면서 이게, 그때 그 무속인이 건진법사였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최근에 확인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일단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지명수배했고 인터폴 적색수배도 조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곧 발부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건진법사와 관련된 수사도 김건희 특검에서 빠른 속도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22년 지방선거 당시에 봉화군수 또
박모 경북도의원 네. 그리고 전 영주시장 이런 사람들이 사업가 김모 씨를 통해서 건진 법사에게 공천 청탁성 문자를 보냈고 선거 이후에 다 이 건진 법사 때문에 당선됐다라는 취지의 문자가 오간 것을 그게 확인이 됐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역에 이게 오고 갔던 그 소문으로 나왔던 이야기 혹은 기사로 나왔던 이야기들이 이게 건진 법사 수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좀 하나하나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앞으로 추이가 좀 이렇게 이렇게 관심이 좀 많이 갑니다. 네. 현재 지난 15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에 건진법사 공천 청탁의 의혹 수사 중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박현국 봉화군수 그리고 박창욱 경북도 의원, 박남서 전 영주시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였고 휴대전화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거든요. 이제 김건희, 네, 윤석열 부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장관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현재 나흘째 일정이 진행 중인데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그리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 갑질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 임명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청문회가 다 끝난 게 아니어서 이제 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좀 남아 있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지만 청문회를 통해서 일정 부분 의혹이 해소된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서 논란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는 지금은 국민과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상당 부분 의혹이 해소되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힘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사과가 미흡했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반영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다. 네. 그리고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이죠.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보훈 관련 경력이 전무한데 당적을 바꿔서 자리를 차지했다. 보훈부가 됐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젠가요? 네. 예, 이게 추경호 의원이 보훈부가 아니라 보훈부가 됐다. 그리고 이현승 의원이 보수를 배신했다. 이런 얘기들 하던데 저는 오히려 권오울 후보자한테 보수를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기 전에 왜 권오울 후보 같은 합리적 보수 인사가 보수 정당을 떠나게 된 것인지 먼저 국민의힘이 스스로의 과오를 먼저 반성하는 게 순서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실제로 권오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오랜 시간 정당에 소속 없는 생활인으로 지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기여한 거고 후보자도 청문 과정에서 내가 새누리당 탈당한 지 벌써 8년이 됐고 무소속으로 지낸 지 5년이 지났다. 그리고 탈당한 이후에 생활인으로 지내면서 이렇게 대선에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나한테 보훈 인사라고 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배신, 보훈 이런 프레임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오울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건전한 건강한 보수 인사를 결국은 쫓아낼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국민의힘의 반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가 이제 농해수이다 보니까 전재수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월요일 날 끝났거든요. 네. 예, 그러면 보통 화요일 날 그 다음 날 청문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데 서로 쟁점도 없었고 합의로 이것을 처리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채택을 못 하고 있어요. 어허. 예,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과기부 장관하고
과기부 장관 한 군데만 통과가 됐고 나머지 지금 다 이 청문 결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이것을 좀 통과시키는 것을 처리하는 것을 좀 중지시키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저는 왜 이런 결정을 원내 지도부가 하는지 잘 모르겠다. 이거를 전체 패키지로 묶어서 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조차도 이렇게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을 막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카드로 이것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건 명백한 국정 발목 잡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일단 국민의힘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발목을 잡지 말고 얼른 채택하고 국정에 협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내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요. 내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봐야겠고요. 야당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송원석 대표를 향해서 거취를 정해라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의외의 인물이 들어가서 어떤 인물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위 쌍권, 권성동, 권영세 이 두 분에 대한 그 거취 표명을 요구할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간 거예요. 4분. 그러니까 하려면은 그 두 분에 대한 그 거취 표명도 함께 요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대통령 탄핵안에 대해서 그 탄핵을 반대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당원과 지지자들이 뽑은 대통령 후보를 밤새 바꿔치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신의 윤희숙 위원장의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살이 오히려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정작 당을 쇄신하려고 하는 뜻이 있다면 계엄 정국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것이 비대위원장 혹은 혁신위원장의 역할이지 누구는 이름을 거명하고 누구는 빼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마지막으로 여당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어제 열린 첫 TV 토론에서는 명심과 또 선명성 경쟁을 벌인 한편 또 야당과의 관계를 두고는 약간의 온도차를 보인 것 같았는데 민주당 당권 경쟁의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변수요? 네. 지금은 이게 저도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팽팽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처음에는 조기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후보가 상당 부분 치고 나갔는데 좀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당시 이제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원내대표직을 수행하면서 계엄과 탄핵 정국을 또 잘 이끌어온 이 박찬대 대표의 이게 상승세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두 분을 어떻게 견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박빙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당 이야기부터 야당 그리고 정치권 이야기 이모저모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정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